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노인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세대 갈등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OECD의 평균 빈곤율인 12.2%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노인이 언제나 항상 이렇게 문제였을까요? 우리나라의 현대 한국 사회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오늘은 고인류학 속에서의 노인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은 진화에서 수수께끼입니다. 직접 유전자를 퍼뜨리지 않는 노인 단계가 왜 있는지 고인류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가설은 유타대학교의 커스틴 혹스 교수가 제안한 할머니 가설입니다. 할머니 가설에 따르면 특히 폐경 이후의 여자들은 자신의 직접 유전자를 퍼뜨리지 않고 손주들을 돌보는 데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간접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할머니 가설을 주장하는 고인류학자들은 그 시점을 200만 년 이후 호모 에렉투스의 등장과 함께 연결을 시켰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큰 머리, 큰 몸집을 가지고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큰 머리와 큰 몸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 속도를 그대로 할 경우 성장 기간이 길어져야 되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명도 연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가설은 검증되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현대 여성들을 조사했을 경우 손주를 가진 여성들이 손주를 가지지 않은 여성들보다 오래 산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진화 속에서의 인류의 진화 역사 속에서 노인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를 보려면 노인 화석을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이 끝나지 않은 화석의 경우 몇 살에 죽었는지 알 수가 있지만 일단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몇 살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 진화 역사 속에서 노년층이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개인의 연령 추정이 불확실한 고인류 화석을 통해서 저는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의 레이첼 카스파리 교수와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 그것을 묻기보다는 이빨의 다른 정도를 가지고 각 개체를 청년이나 노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인류 화석에서 그런 연령 추정이 가능한 768개의 개체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유럽의 후기 구석기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대 노년의 비율을 보았거든요. 청년의 수에 비해 노년의 수가 적으면 1보다 적고 노년의 수가 많으면 1보다 클 것입니다. 할머니 가설에 따르면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부터 노년층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아닌 3만 년 전 후기 구석기인부터 노년층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노년층의 등장은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노년층은 호모 에렉투스가 아닌 후기 구석기 시대에 증가했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는 이전의 인류 진화 역사 시대와는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암각화, 장신품, 예술, 상징 등이 폭발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과 상징이 등장한 시대와 노년 시대가 겹치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상징은 정보를 함축하고 전달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중요해진 시대, 노년이 증가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노인, 사실은 깊은 진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유는 왜 마시나? 피부는 왜 하얘졌을까? 우리가 왜 허리가 아프지? 그런 모든 문제들이 진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 책을 읽어보시면 그 재미난 진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